안녕하세요. 오늘 7월 3일 오늘 마지막 세션이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세션이라서 그런지 빈자리가 좀 많이 보이긴 하는데 오늘 마지막 세션이 보통 두 가지 정도 미션을 갖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루에 그 세션을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위치로 이렇게 배정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빨리 집에 가실 수 있도록 정시에 세션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픈소스 기반 고가형성 페이스메이커 소개 및 적용 사례라고 하게 될 김동윤이라고 하고요. 먼저 저의 소개를 드리면 저는 그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기반의 이제 리눅스에 있는 엔지니어를 약 한 18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현재도 이제 KTDS에서 여러 기존의 연구소에서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와 그다음 POC, 그다음에 표준에 대한 전사에 대한 그런 스택을 또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KT 그룹 내에서도 여러 그룹사들이 많은데 이런 그룹사에 대해서 기존 유닉스 기반에 있는 시스템들을 효율적으로 이제 IT 다운사이징을 하고 있는 그 UTL이라든가 이런 것도 컨설팅을 업무를 맡았습니다. 현재 제가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 그룹이 지금 클러스터 랩스라는 그룹인데요. 지금 해외에서도 사실 이런 HA 클러스터라는 게 사실 지금 요즘에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이런 쿠버네티스라든가 이제 오픈스택 지금 세미나 주제도 이제 오픈스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주제하고는 사실 좀 동떨어진 주제이긴 해요. 그리고 지금 사진에서 보이긴 했지만 지금 컨트리뷰터부터 해가지고 커밋 부분들도 한 5, 60명 정도까지가 지금 글로벌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래에서 보이는 사진이 그 3년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바로 이전에 지금 체코의 브루노라는 그 체코의 보통 얘기하면 프라하를 많이 떠오르잖아요. 제2의 도시라고 하는 브루노에서 이제 이런 서밋을 활동하고 있고 올해에도 이 3년마다 이제 서밋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 랩스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페이스메이커를 얘기를 하지만 주로 이제는 오픈스택에서도 그 여러 이런 그 클러스터 노드 간에 그런 메시징을 담당하고 있는 코로싱크도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싱크도 이 클러스터 랩스에서 주요 핵심 코어 개발자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메이커, 그 다음에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신 DRDB, 그 다음에 이런 스캔 코어를 뿐만 아니라 여러 10여 종에 대한 오픈소스들도 이 클러스터 랩스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거는 지금 클러스터 랩스 코리아라고 하는 페이스북에서도 활동하고 있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은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 프로젝트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페이스메이커 프로젝트는 사실 이 최근에 이제 쿠버네티스라든가 여러 이런 오픈 소스하고는 다르게 엄청 오래됐습니다. 2000 거의 초반부터이고 이 리눅스라는 플랫폼 자체가 만약 곽광을 일으켰을 때 기존의 유닉스와 이제 솔라리스로 많이 개편되던 이런 인프라 시장에서 이 리눅스가 많이 떠올랐던 그러니까 메인 프레임을 이 리눅스로도 쓸 수 있다라는 주제에서 이제는 됐기 때문에 이 HA 클러스터도 이때 시점부터 많이 활동이 됐었고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도 그렇고 초기 활동했던 컨트리뷰터들도 10명 내외예요. 사실 커미터도 부분도 있고 컨트리뷰터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개발 자체도 되게 활성화 있게 소스를 배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보안적인 취약점이라는 이런 것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하시고 IT 업무에서 하고 계시는 이런 여러 오픈 소스들 있고 시스템 소프트들도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루에도 수천 개씩 만들어지고 수백 개씩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와는 다르게 이 페이스메이커는 거의 20년, 30년 가까이도 지속하고 계속 활동하고 있고 꾸준히 그리고 활동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이런 페이스메이커에 대한 간단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왜 페이스메이커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꾸준히 이런 인프라 시장에서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페이스메이커의 간단한 주요 아키텍처 컴포넌트하고 저희 KT와 다른 타사에 그리고 글로벌에서도 어떻게 페이스메이커를 사용하고 있는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스메이커는요. 이 x86 리눅스 기반에 최적화된 오픈소스 HA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돼요. 즉 리눅스 플랫폼만을 위한 솔루션, 오픈소스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HA와 그다음에 로드 밸런싱 스택을 제공을 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쓰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새로 확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옆에 이제는 이 다른 오픈소스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이제 C로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100%를 보더라도 C로가 거의 8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파이썬이나 XML 이런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런 페이스메이커의 가장 장점은 운영체제에서 지원하는 리소스 모델을 거의 대부분 100% 지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운영체제, 여러분이 실무에서 쓰고 있는 운영체제 플랫폼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상관없이 뭐 우분투라던가 아니면 여러 레드햇 계열 또는 수세 이런 것도 상관없이 다 쓸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시스템 D와 그 다음에 리눅스 스탠다드 이 표준 규격에 대한 부분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대부분 OCF 관련된 쓰시는 부분도 이런 것도 모델을 지원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주요 두 번째 부분은 리소스 에이전트 형태로 해서 여러 펜싱이나 아니면 리소스에 관련된 모델들을 사용자에 맞게 변경하고 온라인에서도 시작과 중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용이하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0년 5월 그러니까 한 두 달 전이죠. 2.1.6 버전까지도 현재까지도 이 라스트 버전을 리리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으로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크게 이제 데비안 계열, 뭐 센토스, 우분투뿐만 아니라 거의 한 50여 개에 대한 운영 체제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런 운영 체제뿐만 아니라 뭐 클라우드,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진영,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기능도 그렇고 그리고 현재 뭐 퍼블릭 클라우드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뭐 AWS라든가 상용 소프트웨어인 여러 이런 셉 DB 부분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여러분 운영체제도 알게 모르게 이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이 페이스메이커를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오픈소스는 기존에 오래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오픈소스는 사실 1990년도부터 이런 리눅스에 HA도 필요하다라고 언급이 최초에 됐습니다. 그게 최초에 언급이 된 게 이제 수세와 레드햇이 먼저 됐고요.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핫빗 프로젝트 자체가 이 리눅스 HA라는 프로젝트부터 같이 파생이 돼서 진행이 됐고 앞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이 리눅스가 언급된 이유는 이 리눅스 자체도 이제 메인프레임을 대체할 수 있는 운영체제라고 봤기 때문에 생긴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두 단체 글로벌사들이 우리 자체로 뭐 각기 다른 프로젝트를 수세에서는 핫빗, 그 다음에 레드햇에서는 클러스터 서비스라는 이렇게 파생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이런 핫빗 2.0을 출시하면서 여러분이 현재 이름으로 알고 있는 페이스메이커가 이때 2005년부터 파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에는 이 페이스메이커 버전이 오픈AI를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게 됐고요. 뭐 여러분이 아마 엔터프라이즈 운영자 시스템 관리자도 계실 텐데 레드햇 6.5가 실제로는 이 페이스메이커 지원된 버전이 6.5 버전, 그러니까 2013년도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계속 이 업데이트가 꾸준히 되고 있고 이 오늘날의 이제 페이스메이커는 단순히 HA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클라우드 뽑고 IDC에 대한 의존성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으로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지난날은 어떨까요? 지난날에는 노벨, 그 다음에 수세가 제공하는 이 벤더사, 그 다음에 레드에서 하고 있는 이 벤더사 주도의 프로젝트로 발전이 됐었어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아래에서 맨 아래가 메시징 레이어 쪽인데 주로 오픈AI와 시멘, 이 핫빗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발전이 되고 릴리즈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용자가 주로 많이 쓰는 그런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도 지금은 각기 다른 여러 벤더사들이 만들어서 릴리즈 했던 거에 비해서 오늘날에는 하나의 커뮤니티 개발자가 이런 레드햇과 로벨과 지속적으로
다운스트림하고 업스트림을 지속적으로 안정화 단계를 거치면서 언젠가는 이런 하나의 모델이 규격화된 모델을 쓸 수 있으면서 레드햇 엔지니어나 아니면 레드햇 계열의 엔지니어나 아니면 우분투 계열의 엔지니어들도 이런 페이스메이커에 대한 그 인터페이스도 어느 운영체에서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현재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이스메이커의 아키텍처를 좀 살펴보면요. 그 주요 이제 클러스터 노드, 투 노드 간의 예를 들면은 이 노드 간에는 주로 이제는 메시징을 다루는 코로싱크가 있고요. 그래서 위에서는 이 페이스메이커의 가장 핵심인 CRM 클러스터 리소스 매니저라고 불리는데 이 클러스터 리소스 매니저가 이 클러스터에 대한 노드에 대한 정합성과 그 다음에 리소스에 대한 레이어를 여러 가지 컨트롤을 해주면서 사용자가 XML 형태로 그 설정 파일을 설정하고 아니면은 수정하면서도 바로 그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 세 개의 그 아키텍처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 간단하게 컴포넌트로 보시면 그 코로싱크는 크게 이제 메시징 씹을 다루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종족수를 다루는 컬럼을 보는 역할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스메이커는 이런 여러 각각에 대한 컴포넌트를 중앙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상단에 있는 리소스 에이전트는 그럼 OCF라던가 아니면 시스템 D, 그럼 일반적으로 커스텀하게 쉘 스크립트로 만드는 이런 리소스 에이전트를 관리자가 띄워서 그 노드 간의 서비스 형태로 띄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컴포넌트에 대한 가장 핵심 부분으로는 이런 CRMD가 있습니다. 이 CRMD는 여러 리소스에 대한 작업을 라우팅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어떠한 명령어를 다루게 되면은 이런 크로싱크 간의 노드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토니스를 통해서 펜싱을 날린다는 것들을 정해진 설정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 CIB라는 인포메이션 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가 설정을 하고 그 리소스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나의 변경하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CIB는 그 사용자가 XML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기존에는 여러 설정 파일을 VI 편집기로 해서 저장을 하고 그거를 다른 노드에도 동일하게 한 작업들을 많이 해줬는데 이 페이스메이커 같은 경우는 하나의 노드에서 설정 명령을 날리게 되면 이 인메모리 데이터를 형태로 해서 싱크를 맞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노드에서도 여러 노드를 관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이런 명령어들은 CIB 어드민이나 아니면 CRM 쉘, 그 다음에 PCS 여러 유틸리티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직접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PE 같은 경우는 정책을 다루는 엔진인데요. 여러 서비스 환경에 따라서 여러 도메인 사용자가 어떠한 정책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클러스터들에 대한 전환에 대한 그 시간과 그 다음에 릴로케이트에 대한 정책도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정책에 대한 부적합이 있을 경우에도 이 정책 관리자가 실질적으로 담당을 하면서 그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고 비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담당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LRMD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러 노드들을 직접 관리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리소스 매니저를 로컬로 형태로 떨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그 설정 파일을 관리를 하고 저장을 해서 배포를 할 때에 보통 쓰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CRM을 대신해서 여러 리소스 에이전트를 호출하거나 설정 정보를 불려오고 각각 에이전트에 전달하는 역할도 이 ARM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런 리소스 에이전트의 중간 브릿지 역할을 담당하는 역할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리소스 에이전트는 이런 규격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사실 리소스 에이전트가 우리가 글로벌이나 아니면 오픈소스 깃허브 형태처럼 배포되지가 않다면 우리가 실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이런 리소스 에이전트를 커스텀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수십만 가지의 리소스 에이전트가 이미 깃허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리소스 에이전트를 언제든지 깃허브를 통해서 다운받아서 올릴 수도 있고 또는 그 리소스 에이전트의 설정 정보를 변경해서
어떤 타임아웃이라던가 아니면 릴로케이트 정책을 수정해서 쓸 수 있다는 또 장점을 하고 있고요. 언급드렸던 듯이 이 컨트리뷰터들이 여러 단순히 페이스메이커에 있는 컨트리뷰터나 커미터들뿐만 아니라 여러 클라우드나 아니면 오픈소스들 개발자들 간에도 유기처 있게 활동을 하면서 이런 깃허브를 통해서 배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하는 타입은 총 3가지고요. 크게 이제 LSB, OCF, 그 다음에 스토니스, 이런 스토니스에 대한 펜싱을 관리하는 에이전트도 이 주요 3가지 타입으로 제공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스토니스도 주로 우리가 현업에서 알고 있기로는 펜싱 에이전트, 펜싱 디바이스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런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에서는 스토니스라고 불리웁니다. 이 스토니스는 즉 우리가 기존에 하드웨어하고 의존성이 있는 그 펜싱 장치를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레벨에 좀 레이어를 관리하면서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레벨에 맞게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기존에는 어떤 이 펜싱 장치는 하드웨어 또는 네트워크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프라가 변경되는 요소에 따라서 어떠한 그 PM이나 아니면은 그 정기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 레벨에 대한 펜싱 부분은 사용자가 실무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주로 이제 파워 펜싱과 IO 펜싱 에이전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리 서버에서는 펜싱 언더바 IPM 랜을 보러 많이 쓰이고 이건 이제 하드웨어에서 제공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가상화 우리가 알고 있는 VM웨어 가상화에서도 이런 VM웨어 v센터를 통해서 이 펜싱 장치를 많이 씁니다. 실무에서도.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나 이제 가상화 환경에서는 저희 KT 환경에서도 이 SBD와 이제 스카시를 많이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 펜싱 장치에 대한 좀 더 정확하게 액션을 날릴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SBD가 더 정확하게 액션을 날리면서 클러스터에 대한 그 정합성도 잘 챙겨줬기 때문에 저희는 SBD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스토니스는 사실 펜싱이 되게 중요하죠. 기업 내에서 많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사실 저는 3가지라고 보게 돼요. 그러니까 커널에서 어떠한 행동, 액션을 할 수 없을 때, 즉 핑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핑은 가는데 운영체제가 할 수 없는 환경일 경우에는 이런 패닉 상태에서도 그 스토니스를 통해서 펜싱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시스템은 서비스는 접속은 되는데 실제로 프로세스가 동작할 수 없는 프리징 상태일 때 또 마찬가지로 이런 상태를 통해서 이제는 서비스를 지속성 있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이나 아니면 리커버리 상태도 마찬가지로 스토니스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펜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펜싱에 대한 정의는 예기치 않은 장애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HA를 구성할 때는 쉐어드 볼륨을 많이 쓰는데 쉐어드 볼륨 장치가 어떠한 스플릿 브레인을 통해서 각각 노드에 마운트가 됐었을 때 이 데이터의 정합성을 보장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런 장치로 인해서 반드시 이 펜싱은 필요하다. 그래서 스토니스도 반드시 설정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싱크 같은 경우도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이제 노드 간의 이런 정족수를 따지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이 정상적인지에 대한 판단 유무를 하는 하나의 인프라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기존에는 멀티캐스트 형태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뭐 레드햇을 좀 다뤄보신 부분은 이제 레드 클러스터나 아니면은 수세를 좀 다뤄보신 부분들은 기존에는 멀티캐스트 형태로 해서 이 노드 간의 클러스터링을 맺었는데 이게 이제는 단일 노드의 문제가 사실 많았거든요. 이제 가상화나 아니면 여러 환경에서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UDP 유니캐스 형태로 해서 포인트 투 포인트 형태로 가지고 네트워크 통신을 하면서 이런 종족수에 대한 문제도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도 이제 사용자한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 형태로 현재 이 유저 인터페이스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레드햇에서는 PCSD라는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 유저 인터페이스는 레드햇에서 정했는데, 이 레드햇이 오픈 소스의 호리존이라는 게 있거든요. 호리존이라는 오픈 소스가 있는데, 이 호리존을 통해서 자기네들 자사의 패키징을 하게 된 게 이제 PCSD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러스터레스에 대한 콘솔 유저 UI는 LCMC라는 리눅스 콘솔 매니지먼트 콘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URL을 들어가게 되면 아마 이 UI를 많이 어디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상용 소프트웨어들이 이 LCMC를 포팅하거나 소스를 가져와서 자사의 솔루션을 만든 사례가 업데이트되는 오픈소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수세에서 많이 유명하죠. 호크라고 해서 HA 웹 콘솔이라는 그 약자로 이제 호크 UI라는 걸로 해서 오픈소스로 해서 이 수세에서는 이 호크라는 것들을 포팅을 해서 자사 솔루션 형태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페이스메이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노드 간의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쉐어드 볼륨에 대한 파일 시스템을 어떤 걸 지원해야도 사실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는 오래된 그 시스티나에서 원래 개발을 했던 GFS라는 아주 유명한 파일 시스템이 있는데, 현재는 레드에서도 아마 이 개발자로 참여를 안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GFS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오라클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유명한 OCFS도 마찬가지로 페이스메이커에서 지원하는 그 하나의 파일 시스템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림빗이죠. 림빗이라고 해서 이제는 그 업체에서 하고 있는 이제 DRDB도 계속 꾸준히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를 맺기 위해서 이런 LVM 메타데이터에 대한 것도 필요한데, CLVM이라고 해서 LVM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파일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러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이 페이스메이커를 쓸까요? 해외에서의 가장 유명한 부분은 사실 일본이에요. 일본 NTT사라고 해서 통신 기업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KTDS 다니고 있지만 가장 벤치마킹을 한 회사가 사실 저희는 NTT예요. 그래서 NTT에서는 이런 표준 소프트웨어 레퍼런스를 관리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뭐 구글링이나 보면은 NTT의 오픈소스 OSS라고 치면은 저 페이지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이제 페이스메이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유럽에서는 파란색으로 로고를 하는데 일본에서는 좀 빨갛게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네도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증거죠. 그래서 이런 페이스메이커의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많이 자사에 있는 운영 시스템을 적용해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본 엔티티에서는 이런 표준 오픈소스를 쓰지 않으면은 아예 구축을 못 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버넌스로 아예 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서도 이 페이스메이커를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적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스메이커가 사실 만능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 HA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쉽게 구축은 할 수 있지만 쉽게 운영을 못 하거든요. 그만큼 고도화되고 많은 레퍼런스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사실 저는 꼭 HA라고 생각하기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HA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꾸준히 이 엔티티에서 조직에서는 계속 꾸준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에 맞는 리소스 에이전트를 개발을 해서 GitHub에 올리고, 또 GitHub에 대해서 파생을 받았던 것들 자사에서 또 적용을 하고, 그래서 엔시블 피지렉스라고 해서 엔시블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리소스 에이전트를 여러 노드들한테 한꺼번에 배포를 해서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오픈 소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참여를 해준 것처럼 사실 커뮤니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런 커뮤니티도 중요하지만은 기업에서는 이런 리딩하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엔티티에서는 그 PGX라던가 아니면 엔시블 자체도 계속 오픈 소스를 공개를 하고 있고, 사진을 보시겠지만 2020년에 이 서밋도 계속
엔티티에서도 꾸준히 이런 활발을 하고 있고 자사의 레퍼런스를 계속 공개를 하고 있다는 게 필요합니다. 뭐 저희 지금 오픈소스 커뮤니티나 아니면 뭐 쿠버네티스도 여러 해외에 이런 세미나를 활동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꾸준히도 활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KT 적용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KT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엔티티사를 좀 모델링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저희도 그런 모델링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사실 그 페이스메이커를 그 표준으로 올리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2013년도에부터 입사를 해서 그때부터 이 오픈 소스들을 많이 표준에 올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서 오래 걸린 게 이 고가형성인 솔루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2019년도에 제가 올렸으니까 거의 한 7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중간에는 여러 환경도 있죠. 왜냐하면 클라우드에 대한 그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페이스메이커가 사실 고도화된 지가 많이 얼마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실무에 쓰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전 2018년도에 이제는 그 릴리즈가 안정성에 도달했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 자사의 클라우드에 있는 VM 있는 그런 리눅스에는 저희는 지금 현재 기존에는 센토스로 썼다가 지금 로키로 많이 전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키에서도 그 페이스메이커 쓸 수 있도록 지금 표준화가 된 거고, 그 펜싱 장치도 아까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하나의 그 최대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줄이는 거에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기존의 클라우드의 종속성이 되지 않고 오로지 운영체제인 제공하는 페이스메이커의 펜싱 장치만 이용을 하겠다라는 목표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그 펜스 언더바 SBD가 가장 그나마 저희 환경에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실질적으로도 여러 테스트를 했었을 때도 가장 정확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HALVM이라고 해서 그 실질적으로 종속성을 커럽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HA에서 제공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HALVM도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고, 핫빗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별도의 네트워크 핫빗을 인터페이스를 저희는 쓰지는 않고 쉐어드 볼륨에서 쓰는 인터페이스를 따로 별도로 써서 그 노드 간에 제공하는 그런 UDP를 통해서만 그렇게 네트워크 통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성 대상은 뭐 여러 DB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다 쓰는 거 아니고요. 현재는 이제 표준에 올라가 있는 DB에서만 저희는 이 페이스메이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그 자빅스도 사실 오픈 소스잖아요. 이 자빅스 같은 경우는 KT의 관제 솔루션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 관제 시스템을. 그래서 저희 KT 같은 경우는 거의 15,000대 이상을 관제를 그 통합 관제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 관제의 모니터링 솔루션 이 자빅스를 이용합니다. 근데 관제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겠지만은 수많은 그런 그 이벤트와 그 트래픽에 대한 인계치를 통해서 수많은 그 로깅이 오잖아요. 그거를 버텨내야 되는 건데 사실 그런 그 서비스별로 좀 여기 지금은 구분이 안 됐지만은 한 대의 Q 서버에 DMZ망에 있는 Q에 여러 그 서비스를 분할을 해서 여러 서비스 A라는 서비스, 그 다음에 Q 하나에는 B 서비스 이렇게 해서 분할을 했고 그 이벤트를 받는 이제는 AP 서버는 그 페이스메이커를 이용해서 이중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자빅스라던가 아니면 아파치 같은 경우도 그 페이스메이커에 올라가 있는 리소스로 등재를 했고 운영체제는 지금 현재 이제 로키로에서 많이 전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그 포스트에스큐엘을 지금 오픈소스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오픈소스도 페이스메이커를 이용해서 쓰고 있고 지금 현재 2.0 버전 페이스메이커 같은 경우는 2.0 버전이 좀 릴리즈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한 1, 2년 정도 됐는데 저희가 지금 운영체에서 제공하는 게 이제 2.0부터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채택을 해서 저희는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페이스메이커에서 여러 정도 좀 팁을 좀 드릴까 해요. 그래서 사실 그 HA 클러스터에 대한 명령어 체계는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HA 구성하기는 쉽다. 근데 운영하기가 어렵고 운영자가 관리하기 편리하게
어떻게 설치를 하고 구성을 하느냐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H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 그 H 페이스메이커 같은 경우는 이 토템, 그러니까 노드 간에 만약에 그 통신이 끊겼을 때에 감지하는 그 초 단위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기본 단위가 미리세컨드인데 만 미리세 1000미리세컨드가 기본 디폴트거든요. 그러면 1초면인데 사실 1초라는 그 숫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짧은 수일 수 있지만은 장애 관련된 거는 또 긴 레이턴시를 칠 수 있지만은 그 인프라 관계에서는 되게 짧은 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0초 정도로 좀 늘려서 테스트를 했고 그 이상 늘렸을 때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서비스가 먼저 감지를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 릴로케이트 될 때 오히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좀 10초로 설정을 해서 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초로 되어 있던 것들은 그 PCS 클러스터 싱크라는 명령어 통해서 여러 노드에 대한 설정 정보를 싱크를 맞춰주는 역할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그 명령어를 통해서 현재 그 파라미터가 해당 설정법에 정상적으로 설정이 되었는지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언급드렸던 HALVM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그 권고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필수사항이라는 거는 사실 독이 존재하거든요. 어떠한 독이냐? 그 클러스터 자체에서 그 데이터가 중복으로 마운트가 되지 않도록 이 중복이 중복으로 안 되는 거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실수로 마운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스플릿 브레인이 발생해서 노드가 두 개 다 이제 마운트를 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리티컬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망가진다라는 게 사실 클러스터를 쓸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HAL 부분 같은 경우는 그걸 관여를 클러스터에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액티브 노드가 무조건 마운트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스탠바이 노드는 강제로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HALVM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설정 부분이 그 로키리눅스 같은 경우는 좀 설정이 기존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존 설정 같은 경우는 그런 뭐 LVM 필터라던가 그런 설정 정보를 로컬에 있는 LVM 정보 외에 쉐어드 볼륨 정보를 쓰진 않고 로컬에 대한 부분만 LVM 정보만 넣었는데 지금은 이제 호스트네임 그 노드가 어떤 노드가 액티브냐에 대한 정보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는 init RMFS를 리빌드를 해서 실제로 이제 노드 간에 전체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실제 이제는 저희 루키뉴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이기 때문에 PCS 명령어를 쓰는 거고요. 이 PCS 명령어를 체계를 썼었을 때에는 노란색으로 있는 것처럼 액티베이션 언더바 모드라고 해서 익스큐루시브를 이제 활성화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정을 활성화 시켜주면은 해당 액티브 마운트된 볼륨만 이제 액티브가 마운트를 할 수 있고 스탠바이에서는 비활성화돼서 사용자가 이제 마운트를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단점은 존재해죠. 단점은 제가 어떤 거였죠? 단점은 클러스터에 대한 이해도가 아니면 관리자가 잘 있다고 한다면 싱글로라도 우리가 뭐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데 HLVM으로 설정되게 되면은 클러스터를 익스파이어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마운트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클러스터가 무조건 시작이 되어야지만 활성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빠르게 시스템 서비스를 복구하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매뉴얼하게 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최악의 상황에서는 클러스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그 DB PostgreSQL에 예제를 넣었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 볼륨에 대한 LVM 정보를 각각에다가 넣었고요. 그 다음에 VIP, 그 다음에 PostgreSQL에 대한 서비스 아레이전트도 GitHub에서 제공하는 또는 그 오픈소스 운영체에서 제공하는 거를 활용해서 직접 테스트를 해서 적용을 했고요. 제가 커뮤니티에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볼륨 그룹을 여러 개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떠한 볼륨에 이렇게 시작되는지도 모르고 관리하기도 어려울 텐데 VIP나 아니면 서비스 볼륨 그룹을 따로따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스택이 조금 다른 스택
단순히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에 대한 스택이 아니라 여러 엔노드 형태의 멀티마스터의 구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단순화하게 최대한 시키고 하나의 서비스가 마운트가 안 되면 사실 이 서비스는 시작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그룹으로만 저희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 보면 데몬스트레이터스에 보면 SBD 같은 경우는 사실 서비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펜싱 장치이기 때문에 저렇게 데몬이 별도로 떠져야지만 저것도 이게 펜싱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운영을 하면서 사실 그 운영 체계 명령어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이런 디버깅 모드라던가 여러 상황에 대처했을 때 분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특히 페이스메이커 같이 거의 초단위로 로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분석을 하기가 워낙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페이스메이커에서는 CRM 언더바 리포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OS 리포트라는 아마 명령어도 아시는 분이 있을 건데 그 리포트를 하나의 그 클러스터에 대한 그 리포팅을 별도로 이게 리포팅을 떨궈줘서 사용자가 좀 더 로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유틸리티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CRM 리포트에 대한 뭐 여러 확장 옵션을 통해서 어떤 특정 날짜에 그 장애가 발생한 시점으로 로그를 따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명령어도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클러스터가 기본적으로 생성하게 되면 이 리부팅 되면서 자동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PCS 그 클러스터 노드가 자동으로 그룹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거를 저는 권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클러스터 노드가 어떠한 문제, 그러니까 네트워크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파일 시스템에 대한 정합성 문제도 있는 거고 이 상태가 사용자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클러스터 노드에 합류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핑퐁 칠 수 있는 상황이 연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그 노드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펜싱이 됐든 아니면 사용자의 어떤 리부팅을 통해서 했든 그 클러스터 노드가 자동적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저는 권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 로깅도 어떠한 그 여러 뎁스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PCM 키 언더바 디모브 모드라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yes 또는 여러 CIB 그 다음 펭귄 아까 얘기했던 이런 CRMD 여러 서비스 대문별로 그 디버그를 할 수 있는 것을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장애로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부분도 계속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페이스메이커는 사실 그 계속 업데이트가 나와요. 새로운 신기능.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갑자기 개편되면서 인프라가 기존의 온디맨드 장비에서 그 클라우드로 개편이 되면서 그 클라우드의 환경에 맞게 또 기능이 또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크로스넷이라는 게 2017년도에 기능을 원래 발표를 했어요. 근데 아직도 테크 프리뷰예요. 테크 프리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실무의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쓸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 말은 계속 어떠한 기능들과 오픈소스 참여해서 추가는 되긴 하지만 아직 이 페이스메이커나 HA 클러스터 자체가 클라우드에 쓸 수 있는 걸로 했었을 때는 사실 개발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약간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크로스넷 같은 경우는 그림에서도 보시겠지만은 대역폭입니다. 대역폭.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핵심의 크로스넷에 제공하는 거는 기존의 단일 인터페이스로 핫빗으로 통신하는 부분을 대역폭을 늘려서 원거리, 그러니까 단일 IDC 내뿐만 아니라 또는 리전, AWS 리전별로 좀 원거리에 있는 최대한 확보를 해서 클러스터 노드 간 메시징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발표를 하기 전에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발전성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언제 테크 프리뷰를 벗어날지는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페이스메이커가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거의 25년, 30년 되게 되게
엄청 느리게 1.0에서 드디어 이제는 페이스메이커라는 이름과 어떠한 HA 솔루션으로 모양새를 갖췄지만 이 2.0을 오기까지가 거의 한 15년을 걸렸거든요. 이 버전. 요즘 같은 시기에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죠. 거의 하루가 깨어나면은 바로 버전이 바뀌고 업데이트가 되는 상황인데 비해서. 그래서 이 페이스메이커가 추구하는 방향은 앞에서 언급드렸지만 이 여러 기술 요소들, 그러니까 CIB 각각 운영 체제별로 흩어져 있는 이런 기술 요소들을 하나의 그 모듈화하는 게 이 페이스메이커의 최종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용자가 어떠한 운영 체제, 어떠한 운영 환경과 어떠한 서비스가 있어도 내가 알고 있는 명령어를 체계와 명령어 컴포넌트를 통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이 향후에도 이 페이스메이커가 그리는 로드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끝을 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가용성이란 게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제 세션에 들어왔는지는 잘 여러분들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사실 이런 솔루션들을 그렇죠. 99%가 사실 그 기업에서는 보장해주고 솔루션에서도 보장해준다고 광고를 하지만 사실은 이 솔루션 자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기 위해서 그 베스트 프랙티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하우를 걷고 그런 레퍼런스 쌓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매뉴얼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테스트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하는 것처럼 이런 테스트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좀 지나긴 했는데 이상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혹시 간단하게 Q&A 있으시면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해주신 김동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